전세권은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전세권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전세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권을 보면 먼저 전세권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의 전세금을 주죠. 이걸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전번 시간에 뭐 그랬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여기요 을이 뭐란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플러스 뭐란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금을 주된 권리가 하고요. 이 전세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을을 뭐란다? 우리는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채권자.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 집주인은 좋은 게 아니죠. 집주인은 채무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갑을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우리가 채권자를 뭐란다? 다른 말로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제3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전세권자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과 을과 병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아들내미가요 서울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와가지고 전세 계약을 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요 전세금 들고 와가지고 전세 계약서 다 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돈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시골에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전세 등기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원래는 아들내미가 전세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아들내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면 그건 무효가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걸 뭘 한다? 동의를 해주죠. 동의를 해주면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은 제3자가 전세권 등기하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죠. 여러분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뭐죠? 존속 기간 동안 용익 권능의 전세권 존속 기간 동안요. 존속하는 동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우리가 뭐하고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호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호텔은요 오후 4시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침 10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거기에서 자는 동안에 우리 뭘 주죠? 사용료를 주죠. 그래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사용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용료를 뭐냐? 존속 기간 동안 사용료를 주는 것이죠. 이 사용료를 우리는 전세권에서는 뭐라고 한다? 전세금에 뭐라고 한다? 이자를 사용료로 하는 것이고 호텔은 뭐라고 한다? 호텔은 숙박비라고 하는 것이고 임대차는 뭐라고 한다? 월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한이 만료가 된다?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법적으로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럼 당연히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 즉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만 받으면 돼요? 뭐만? 전세금의 이자만 받으면 돼요. 전세금의 이자만 받으면 되죠. 그 전세금의 이자를 전세금만 반환 받으면 되죠. 전세금만 반환. 근데 전세금을 반환 받았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득임에서 뭐를 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그래. 원래 이러면요 우리가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다 이 말이죠. 용익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이요. 그래서 용익권능인데 여기가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사용하지 않죠? 그럼 전세금을 뭐란다?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이것을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전세권 그러면 우리가 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해요?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살고 있을 때를 전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났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은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린 이것을 용익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는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면 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동안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준다 이 말은 전세금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이 누구의 수중에 있어야 돼요? 갑의 통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다?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5월 1일 뭐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이죠. 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과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된다? 여기서 전세권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사용 수익의 전세권이죠. 존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금은 분리해서 양도한단 말은 자기는 이 집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면서 전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는 전세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사용료를 주고 있다 주지 않고 있다? 주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남의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청권이 분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만약에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요. 10월 1일. 그럼 10월 1일에 가면 오늘 5월 1일에 뭐라냐? 너가 나고 계약이 10월 1일 날 끝났는데 10월 1일 날 그 전세금을 1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장차 소멸은 뭐죠? 장차 소멸은 또 언제 소멸하죠? 합의로 해지가 되면 또 소멸하겠죠? 알죠? 아무튼 소멸할 때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전세금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전세권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을 뭐라 한다?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세권자. 그래서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이요. 뭘 한다?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전세권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이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혹시 우리 살다 보면 전세금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나요?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봤죠? 우리 보면 프랭크 같은 거 딱 붙여놨잖아요. 현수막. 전세권 투가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그 말은 이 전세권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유일하게 전세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전세금을 빼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주인한테요 전세금 빼달라면 빼죠 안 빼죠? 안 빼주니까 그것을 담보로 잡고 내가 뭘 한다? 돈을 좀 은행에서 빌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을 때 그래요? 전세가 끝났을 때 그래요? 살고 있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 살고 있을 때, 담보권능은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주면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기간이 끝났을 때. 여기 용익권능은요 살고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당 잡을 때는 기간 동안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A요. A가 저당권이라고 하죠. 이 저당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전세권 담보대출할 때 은행에서 통보가 올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전세금 얼마 있는 거 확실하냐? 알겠죠? 주인한테요?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출 얼마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돈의 얼마는 우리한테 해라.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전세권에다가 이 전세금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전세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만료가 되면 말소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소멸한다고?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이 전세권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은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당연 소멸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 없어요. 왜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목적 기초가 된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돈 못 받아? 그건 아니죠. 이 사람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전세권자가요 이 갑으로부터 전세금 1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은요. 그럼 이 전세금 1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갑한테 통보해야지. 갑한테 뭐라고 통보한다? 당신 그 돈 을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전세금에 대해서 뭐라 한다? 압류나 또는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이게 또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매 그 사이에 이 집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을이 경매대금에서 1억을 배당 받을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뭐죠? 법원으로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의뢰한 사람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대신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가요 오늘 배우고 있지만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상대위. 원래는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전세권이 지금 경매가 되니까 전세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마치 건물이 멸실된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대상이 발생했죠. 그 대상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그러면 갑은요, 압류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A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 전세권 설정자로 돼 있죠? 전세금 설정자. 자, 1번요. 전세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요. 이 갑이요, 을한테요, A가요, 갑한테요, 이 전세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압류가 안 들어와요. 압류가 안 들어왔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압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금을 누군가한테인가 반환해야 되겠죠. 이걸 누구한테 반환한다? 누구한테? 그래서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그래서 잡아요. 1번, 용익권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용익권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두 번째,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저당권자는 이 압류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요, 전세권 설정자는 압류 채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보면요. 재밌는 말인데, 여기서 갑하고 지가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이라고 주죠. 전세금. 그럼 전세금 이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전세금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전세금은 돈이니까 채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전세권을 해요. 전세권하고 이것을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는 이것은 뭐가 돼요? 그래서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물건만 있고 항상 채권만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이런 봐봐요. 내가요, 이분한테요,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 뭐만 남아요? 채권만 남은 거예요. 채권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요, 무주물이요. 산에 가세요. 산에 가서 산토끼 한 마리 잡았어요.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은 뭐만 있어요? 소유권, 물권만 있는 거죠. 무주물 선점, 소유권 취득, 물권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요, 갑의 집을 내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먼저 둘이 만나서 뭐를 해요? 계약을 먼저 하죠. 계약. 그 계약을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 의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물권법에서 나오는 물건은 물건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원시 취득 빼고는. 알겠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다? 물건과 채권이 혼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세권도 봐봐요.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그럼 계약이죠. 채권이죠. 그다음에 전세금 주고 등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물권을 취득하죠. 전세권. 항상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혼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권은 물권의 성질대로, 채권은 채권의 성질대로 따로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을이요, 전세 살다가 중간에 전세권을 넘기고 싶어. 이해됐죠? 그럼 전세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도 병한테 넘겨야 되고, 전세금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죠. 자기는 병한테 돈 받고 나가고, 이 을이 갑한테 받을 전세금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 병한테 넘겨야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전세금은 뭐예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걸 넘기려면 이걸 뭐라 한다?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고, 전세권은요, 아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랬죠? 부기 등기를 또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어떤 권리가 이전하는데 절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다? 지역권이다. 지역권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권리가 이전할 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원래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는 것을 등기를 누가 앞으로 바꿔줘야 돼? 병 앞으로 바꿔줘. 이걸 부기 등기라고 그래. 이 부기 등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 이 채권 양도는 당사자 간은 갑하고 을이죠. 당사자 간은 뭐라 하면 된다?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돼. 당사자 간은. 그래서 을이 뭐라 한다? 죄송해요. 나 전세권 병한테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간 끝나면 전세금 병한테 주세요. 통지.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승낙. 그러면 끝이에요. 무슨 알겠죠? 통지나 승낙.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만약에 여기서 제3자가 있다. 제3자. 항상 제3자는 뭐예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건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 일자 있는 증서를 해야 돼. 확정 일자 있는, 확정 일자가 뭐죠? 확정 일자, 바꿀 수 없는 날짜죠. 뭐가 있죠? 등기라든가, 또는요 공증이라든가, 또는요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짜가 정확하죠. 내가 누구한테 언제 채권을 양도했다. 정확하게 딱 나오죠, 날짜가. 그러니까 등기라든가 공증이라든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돼, 제3자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 채권을, 전세권을 양도했어요. 언제요? 3월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에 양도했는데 등기도 다 했어요. 그 채권 양도 통지도 다 했어요. 두 사람, 세 사람끼리. 자, 알았어, 내가 그냥 받으러 갈게요. 셋이 또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했단 말이죠. 문제는 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을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얘가요, 전세금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도망간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요, 이 을이 받을 전세금 이 1억에다가 뭘 했다? 여기요, 압류 등기를 딱 걸었단 말이에요. 압류 등기. 알겠죠? 등기는 뭐죠? 압류 등기죠? 압류로 딱 걸었다 이 말이죠. 언제요? 3월 1일 늦게 걸었어도 제3자가 나타나면은 항상 뭐가 저 1순위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게 1순위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비록 가면죠, 을이 병한테 언제 넘겼다 했지 아까? 2월 1일 날 넘겼어도 압류 등기가 언제여도 3월 1일이어도 누가 더 우선한다? 3월 1일이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우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급하게요, 재산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처분할 때는 무작정 처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요, 누구한테 빚을 안 졌으면 괜찮은데 누구한테 빚을 져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압류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무작정 하면 된다 안 되고 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으로 양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한테 우열해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똑같아. 저당권도 똑같아. 내가 이러면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죠? 그럼 그 저당권을 또 넘길 수 있죠. 저당권만 넘어가지 않는다고. 뭐까지 같이 넘어가? 피담보, 채권까지 같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채권을 넘길 때는 채권에 대한 양도 절차, 뭘 한다? 공증이라든가 또는 뭐를 해요? 내용증명 우편을 하고, 알죠? 그 다음에 등기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 이 병이, 나 등기했는데 팔려고 그러냐? 응, 알아. 너 등기는 물권 등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전세권에 관한 등기지 전세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세금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물권법에서 좀 어려운 것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리를 먼저 하죠. 자, 1번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가? 맨 끝에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전속하는 동안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전세권 전속 중에 장래 전세권이 소멸한다. 장래 소멸한다 말은 합의 해지 똑같죠? 장래 소멸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끝났을 때는 전속 중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2번 전세권의 저당권. 여기 여러분 전세권의 저당권 먼저 봐봐. 항상 이런 책을 읽을 때 먼저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림이 머릿속에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돼. 전속기한이 만료된다. 용익권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는다. 용익권의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 네 가지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집어넣었죠? 봐. 1번 기간이 만료 줄고, 그러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줄고, 그것을 187조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 187조 법률의 규정.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럼 맨 끝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저당권도.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이 말은 전세권 위에, 이 말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이 말이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저당권을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자, 2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뭘 한다? 압류 줄고, 압류. 그 다음에 추심 명령만 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고 뭐라 하죠? 강제 집행 절차라고 되어 있나요? 강제 집행 절차에서 뭘 한다? 강제 집행 뭐죠? 경매죠. 경매가 되면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 그럼 3번은요, 누구죠? 3번 봐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요,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요. 이제 우리가 전세권이 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때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갑을 하고 2월 1일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이행. 이런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트야. 하나의 세트. 그럼 봐봐요. 여기요. 봐. 갑은요, 언제 을한테 전세금을 줘요?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금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전세금을 줘요? 을이 갑한테 뭘 줘야지? 물건을 넘겨주고, 물건을 넘겨주고, 말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그때 갑은들한테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은요,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금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언제까지 아니다? 을이 물건을 인도하고 전세금을 등기를 반환할 때까지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을이 경매를 하고 싶어. 이 경매를 못 하는데 을이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경매하려면 먼저 을은 갑한테 물건을 인도해.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 이것을 뭐라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뭘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누가요? 을이요? 채무를 제공해. 1번 제공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 갑한테. 그랬더니 갑이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갑이 전세금을 안 줘. 안 주는 걸 뭐라 한다? 전세금 안 주는 것을 이행지체.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있죠.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항상 전세금하고 목적물의 인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경매를 못해요. 그런데요, 경매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3번이 동시이행이에요. 자, 1번이요. 전세권이 소멸하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의 인도 의무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번은요? 2번. 두 번째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해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봐봐요. 이 사람 언제 전세금을 줘요? 이 목적물에 인도받고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받아야 전세금을 주잖아요. 이 사람이 물건을 인도받았어.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나는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원래 전세금은 2월 1일 날 1억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3월 1일 날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나도 전세금을 언제 준다? 3월 1일 날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자를 내가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제3번은 뭐냐면 채권자인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여러분 경매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거기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두 번째 줄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 이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빠뜨려야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3층짜리 건물 있죠. 이 3층짜리 건물이요. 이 전체가요. 갑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유권이죠. 여러분 소유권은 뭐란다?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다.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보면 3층이에요. 3층에만 을이 전세 살 수 있다니까요. 전세권. 이 전세권을 뭐란다? 전세권은 일권주의의 뭐라 한다? 예외다. 예외. 이렇게 얘기해. 일권주의 예외다. 알겠죠? 우리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외 이 말이죠. 그럼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물권이다? 물권은 누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죠. 지배. 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권.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에 경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사람이 을이죠. 을이요. 물건이 뭐죠? 물건 몇 층이죠? 3층. 3층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뭐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3층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경매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요 전세권은 몇 층을 지배하고 있죠? 3층. 그러니까 3층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전체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A가요 저당이요.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은 뭐냐? 저당권은 일권주예요.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 전부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일부에는 절대로 저당을 못 잡아요. 만약에 이게요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죠. 그러면 1층에다 저당 못 잡아요. 항상 1, 2, 3층 전부에다 저당을 잡아야 돼. 그러면요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하면 저당권에서 경매를 청구하죠. 저당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을 뭐다? 누가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죠. 지배. 그래서 여기는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여기서 물건은 몇 층이죠? 3층이죠. 저당권 3층을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경매하면 무조건 3층을 다 경매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만 경매해. 만약에 내가 2층만 살고 있다 2층만 경매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층만 2층만 1층만 따로 경매하려면 이거 아파트처럼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야죠. 그걸 뭐란다? 구분 소유라고 그래. 그런데요 건물주가요 그런 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사람이요 자기 집 경매당하는데 굳이 나서가지고 3층을요 따로 등기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경매를 못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먼저요 우리가 건물의 일부에 있어서 전세권은 일부는 경매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건물부분, 나머지 건물부분,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부분은 뭐다? 건물 전부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매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경매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아주 간단하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판결문을 받아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뭘 한다? 압류해요. 압류해서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그것을 강제 경매라고 해요. 우리가요 전세권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요 돈을 안 주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집행권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면 건물을 전체를 압류해. 이때 압류는 어떻게 냐 1, 2, 3층을 다 압류해. 1, 2, 3층을 다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전세권으로 경매하면은 전세 살고 있는 부분만 경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채권을 기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할 때 내가 전세권으로 경매한 게 아니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거죠. 그럴 때는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요. 전세권으로서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이사를 가야 돼. 왜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되니까 이행지체. 그런데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면요 전세권으로 경매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고, 만약에 판결문을 또 받았죠. 받았는데 갑이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도 있고 별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개나 하나 잡아가지고 경매하면 돼요. 그런데 전세권으로 경매하면요 반드시 그것만 경매해야 돼. 그런데 채권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면요 어느 것이든 경매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가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보시죠. 1번 건물 전부의 맨 끝에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건물 전부의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건물 전부는 경매를 못하지만 만약에요 제3자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매대. 그러니까 봐봐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첫 번째요 3층만 경매한 사람은 3층만 전세를 사는 사람은 3층만 경매해야지 다 경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요
만약에 이 건물 전부가 경매되죠. 전부가 경매되면 돈이죠. 돈은요 어떻게 하죠? 전세권 설정자 갑의 모든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 가운데서 내가 전세금 1억 원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건물 전부가 경매되죠. 전부가 경매되면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와.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자가 그 집을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경매를 했겠죠. 그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와. 우선 면제는 그런데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한다고? 3층만 경매하지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당을 받을 때는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 자, 1번은 맨 끝에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번은요? 2번은 두 번째 끝에 보면 건물 전부의 환가대금에서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물권은 전세권은 소멸이죠. 전세권은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2번은요, 2번하고 3번을 묶어 썼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2번, 3번 묶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다?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죠. 동의, 매수, 그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전세권은요, 임대차와 다르게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뭐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4번 봐봐요. 4번하고 5번 묶어요. 4번하고 5번 묶어. 그러면 4번은 뭐고 5번은 뭐? 4번은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요, 이 전세 건물요, 3층을 전부가 다 전세를 했어요. 3층을 다. 그런데요, 3층 일부가 불타왔어요. 일부가 불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태풍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 맞아가지고,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3층이 불탔죠? 그럼 어떻게 한다? 3층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일부가 불가 항력으로 멸실된다.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얘기해. 우리 원칙적으로 불가분성은 뭐예요?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는 그 일부만 일단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5번은요 뭐냐면 봐봐요. 여기가 봐. 태풍에 의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3층의 전세권은 없어지고 1층, 2층만 있어요. 전세권자가요 밤에 라면 끓여 먹다가 3층이 불타버렸어요. 전세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어떡한다? 집주인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권자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 그러면 전전세 한번 봐봐요. 아주 간단한 이거 전전세도요. 이런 봐봐. 우리가 전세권의 양도하고 지금부터 전전세를 보는데요. 먼저 여러분요, 물권을 봐. 이런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 그래서 물권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에요. 자, 여러분요, 여기서 물권이 양도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물권이 양도한다? 물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양도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물권은요, 원칙적으로 양도 금지 특약, 특약을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봐봐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서 뭐라냐? 너 이 집 3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가 있죠. 뭐가 있다? 전세권이죠. 이것을 뭐란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는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갑이 지금 누구죠? 설정자죠. 건물주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죠. 여기가 을이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인데요. 이 전세권자가요. 여기요. 갑.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해. 이걸 전세권 양수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을 전세권 양수인이요. 전세권을 양도했다 말이죠. 갑한테 묻지 않고 집주인한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을요,
을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 돼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금을 설정자는 동의하지 않고 갑한테 묻지도 않고 전세권을 넘겼죠?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병한테 양도한다. 병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로 진다. 전세금 반환 의무. 왜?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양도할 때 물건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는요, 설정자는 우리가 보면 전세권을 양도했단 말은 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딱 보니까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죠? 병 앞으로 돼 있으면 전세금을 병한테 반환해야 돼. 문제는 뭐다? 이 을은 설정자의 동의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지 않고 했죠? 그래서 이 을은 병이 어떠한 잘못을 해가지고 건물이 불타든 관계없이 이 을은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했으니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불가항력적 손해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일방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 일방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왜? 을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뭐가 바뀌냐? 가방 이렇게 을하고 있죠? 있는데 이번엔 건물주가 바뀌어. 이걸 건물 양수인이죠? 건물 양수인. 근데 이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돼 있어?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을 있죠? 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뭐한다? 청구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요. 왜요? 전세권 등기는 뭐가? 대항력이죠? 그럼 지금부터 대항력을 설명을 해.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월 1일이 되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알겠죠? 근데 지금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죠? 건물주가 바뀌어 언제? 5월 1일 날이요? 그럼 이거 대항한다는 말은 을은요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으니까 10월 1일 날 갑에게 전세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 권리를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건물주가 바뀌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병한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뭐라 한다? 나는 10월 1일까지 살 것이고 주인이 바뀌든 말든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10월 1일 날이 되면 병 너가 나한테 전세금을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한다고 그래. 다른 말은 뭐다? 제3자, 즉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항한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바뀌죠. 건물주가. 그럼 건물주가 바뀌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여기 전전세가 나왔죠. 전전세.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고 전세는 뭐죠? 내가 전세로 있으면서 다시 또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전세권이죠? 전세권.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전세권이고 전세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전전세가 들어있어. 그럼 이러면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돼요. 전세금,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전전세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돼. 전세금을 주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5월 1일 날 전전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전전세도 언제까지다? 10월 1일까지. 그래서 봐봐. 아주 간단해. 전세권하고요. 전전세는 어떻게 되냐? 전전세가 전세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클 수 없냐? 10월 1일까지 클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전세금도 얼마다? 1억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넣는 거죠. 알겠죠? 전세 사는 사람이 또 전세를 넣는 거예요. 그것을 전전세인데 전전세에는 전세금보다 존속기간하고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요? 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전세는 여러분요 임대죠. 임대차는 월세죠. 임대차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왜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세권은요, 사람과 뭐다? 물건 간의 관계죠. 물건. 내가 물건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전세권하고 전전세가 있으면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주니까 전전세는 전세권보다 존속기간이 클 수가 없고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는요, 이 전세권이 있죠? 이 전전세 있잖아요. 우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는 없고 의무,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는 있죠. 그런데 전전세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설정자, 건물주죠. 설정자에게 뭐도 없어?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단 말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준다? 전세권자한테 주고, 만약에 건물이 비가 샌다 해서 권리가 없다? 수선해달라고 건물주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한테 수선해달라고 해야 돼?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다시 누구한테 전화한다? 설정자한테 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요 밑에 전세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번이 두 번째 줄 와봐요.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되고, 원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원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줄고 직접적인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5번이 맨 끝에 중요하죠. 동의 없이 전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 나왔죠?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부담한다. 그 말이 중요해.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이제요. 전세권의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장 보면 전세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성립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전세권의 성립에서 전세권이 이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요. 전세권 봐. 첫 번째.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해. 전세금 플러스 등기를 해요. 플러스 인도.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는 뭐를 전세를 하냐?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전세금을 딱 주고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자예요. 근데 이 전세금은요, 기존의 채권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돈 빌려줬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뭐라 하냐? 야, 너 그러면 예전에 빌려간 돈 1억, 그거 전세금으로 하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잠을 잘 테니까 방 한 칸 줘.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뭘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여기 인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작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 봐. 이 사람이요, 전세권자가 2월 1일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했어요. 등기. 여기요 4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 여기 5월 1일 날 전세권이요. 저기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 지금 전세권자는요, 2월 1일 날 전세금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등기가 다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스타트가 된 것은 언제부터냐? 5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2월 1일부터 전세권이냐? 5월 1일부터 전세권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저당권 때문에요. 저당권이 1번이냐 2번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경매가 되면은 전세권이 손해지 않느냐?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느냐? 또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우선하는가가 문제가 됐어. 여기서 누가 더 우선한다?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전세권자가.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자가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 딱 해놨죠? 그럼 그때부터 전세권자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는 언제 왔다? 5월 1일 날 이사, 3개월 뒤에 이사 왔잖아요. 그래도 이 전세권자는 언제부터 전세권 등기가 된 걸로 봐? 2월 1일. 그러니까 2월 1일이고 저당권은 4월 1일이죠. 누가 더 빠르다? 전세권자가 더 빠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 싸움에서 2월 1일이 더 빠르고,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면은 전세권인 것이지,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의는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 여러분,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절대로 없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야, 토지나 건물이죠. 점유하고 용도에 쫓아, 용도.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사용하고 수익하고 부동산 전부, 전부 동그라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뭐는 전세가 안 되죠? 2번 농경지. 이거 우리 법조문에 있어. 농지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농지의 전세권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아까 뭐라죠?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담보 권능의 전세권으로 존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갑과 을과 병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4번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요건이다? 전세금과 등기. 전세금과 등기가 요건이다 이 말이죠. 자, 밑에 1번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효가 돼.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우리가요. 전세권 할 때 목적물을 반드시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물을 뭐하지 않아도 인도하지 않아도 등기만 하면은 전세권자로서 효력이 있다. 3번 아주 중요하죠.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기존의 채권,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하느냐? 아까 우리 말했죠. 봐봐요. 여러분 건물주가 바뀌죠. 건물주가 바뀌면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종전 건물주예요, 신소유자예요? 신소유자. 그걸 얘기해.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 그럼 누가?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니은은요 첫 번째 맨 끝에 종전 소유자. 니은의 첫 번째 맨 끝에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만다. 면한다. 디귿 하나 써. 디귿 써. 이거 디귿에다 뭐라 쓰냐?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되면,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되면, 했어요?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이렇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이렇게.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뭐죠? 전속기한 봐봐. 여러분 전속기한은 채장은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토지죠. 토지는요 언제부터? 0부터 10년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 건물이요.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그럼 왜 그럴까? 토지는 왜 0부터일까? 토지 우리 밖에 나가면 토지랑 땅 받고 있죠? 0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건물은 침대 위에서 사니까요. 침대가 어떻게 되죠? 바닥에서 떨어져 있죠? 그냥 1년으로 생각하면 돼. 알죠? 1년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것을 채단이라고, 채단 기간 보장이고요. 이걸 뭐란다? 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채단하고 채장하고 둘 다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건물은 채단 몇 년? 1년. 토지는 0부터 10년. 건물은 1년부터 10년.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세권만, 건물만 법정갱신이 있어. 건물만 법정갱신. 토지는 있어 없어? 토지는 없어. 법정갱신은 뭐냐?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가 설정자가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만약에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3년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라고 해야 돼?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나가라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때 아무 말 하지 않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앞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막 물어봐. 갱신된 걸로 봐. 조건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그럼 또 1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몇 년이었죠? 3년이었죠? 3년이었는데 단 존속기간은 막 물어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존속기간만큼은 정함이 없어요. 옛날에 존속기간은 몇 년이었죠? 3년이었는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소멸을 만다 통고해. 통고 소멸을 통고해. 언제든지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 6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돼.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몇 개월을 한다? 3개월이죠. 여기 지금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 말. 6개월 알겠죠? 3개월 6개월 차이가 있죠. 자 보면 10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된다. 건물 동그라미 건물 거기서 토지는 제한다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해. 건물은 1년이다. 그 다음에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4번 또 별하고 4번 건물이요. 토지는 없어. 토지 건물 전세권은 법정 갱신 법정 동그라미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 X죠. 법정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5번은요? 5번은 앞에다 써. 좀 빠졌어 말이. 법정 갱신의 경우 이렇게. 법정 갱신의 경우 이렇게. 5번이다. 5번 앞에다가 법정 갱신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이렇게 돼 있죠? 법정 갱신의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통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언제든지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만다 소멸한다.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자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타인의 토지 여기 봐봐요. 여기 이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못 가져. 가지려면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야 돼. 이거 없이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 건물은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떻게 건물을 갖겠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어야 되죠. 임차권.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주된 권리죠.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읽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다른 말로 경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경락받으면 건물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까지도 같이 등기 없이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2번 또 중요하죠. 2번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권자가 통상에 거기다 써. 전세권자 위에다 써봐. 임대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고 전세권에서는 그 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하는 것을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벽지는 누가 바른다? 전세권에는 전세권자가 벽지를 바르고 임대차 월세에서 누가 벽지를 발라준다? 임대인, 집주인이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상에 필요한 유지, 수선, 보수 의무를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임대차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가는 큰일 나. 알겠죠? 자 4번은요. 유익비죠. 전세권자가 계량한다. 목적물의 계량해서 지출한 유익비는 전세권자가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를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봐봐요. 강의 듣는 데는 거의 이 두 가지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지금 써놓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잠깐 보는 데는 5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책 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 가. 그러지 말고 책을 봤던 것을 바로바로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요 잠깐 쉬는 시간에 떨어지지 말고, 알겠죠? 밖에 갔다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알겠죠? 어떻게 한다? 여기요 빨리 한 2-3번 읽어. 그러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기억력이 오래 갔는데 듣고 놔두면 기억력이 금방 소멸한단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유치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